기름값이 생활비를 압박하는 국면에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머물지 않았다. 2026년 추가 경정 예산안의 핵심은 고유가 충격이 가계와 지역경제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흐름을 막는 데 있다.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10조 1천억 원이 고유가 부담 완화에 집중 배치됐고 여기에 민생 안정과 공급망 보강, 지방재정 보강까지 함께 묶였다. 이번 대책은 단기 진화와 구조 전환을 동시에 겨냥한 종합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지점은 지원 대상의 폭이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천억 원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256만 명 타상위와 한부모 36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제시했다. 원문처럼 체감상 문턱이 낮다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책의 초점이 최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소비 여력이 흔들리는 중간계층까지 확장됐기 때문이다. 고유가가 장기화할수록 소비 위축이 내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설계로 읽힌다. 지원금 액수는 전국 공통이 아니다. 수도권 일반 대상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 감소 우대 지역은 20만원, 인구 감소 특별 지역은 2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차상위와 한부모 계층은 추가 지원이 얹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기준 55만원, 인구 감소 지역 기준 최대 60만원까지 올라간다. 같은 소득 구간이라도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체감 지원액이 달라지는 구조다. 이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인구 유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더 두터운 완충 장치를 두겠다는 정책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은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안정 개입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과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등에 5조 원을 배정했다. 특히 영세 화물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 가격제에 포함했고 리터당 1,700원을 넘는 가격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보조하는 방안을 담았다. 고유가가 육상물류를 넘어 해상 운송과 어업연안 물류비까지 자극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유가 급등이 운송단가 상승으로 번지고 그 부담이 다시 소비자 물가로 되돌아오는 고리를 끊겠다는 의미가 크다.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지원도 강도가 세다. 정부는 K패스 환급률을 6개월간 한시 상향하는 데 877억 원을 반영했다. 저소득층은 기존 53%에서 83% 3자녀 가구는 50%에서 75% 청년과 2자녀 가구 및 어르신은 30%에서 45%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각각 높아진다. 자가용 이용자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과 함께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하는 신호를 동시에 보낸 셈이다. 단기적으로는 교통비 경감,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를 노리는 구조다. 지급 방식과 사용처는 실제 체감도를 가를 변수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한 기준 안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일부 보도와 정책 홍보 자료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택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정부분 발표문에서는 지역화폐 형태 지급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세부 지침을 반드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액수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느냐이다. 지원금이 생활비 보전에 실질적으로 연결되려면 거주지 기준과 가맹점 범위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 추경은 지원금으로 끝나지 않는다. 저소득 기후 민간계층 2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5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시설농가 5만 4천 곳과 어업인 2만 9천 명에는 육아 연동 보조금을 지원한다.
무기질비료 구매비와 축산농가 사료 구입 자금도 증액된다. 즉 이번 대책은 소비자 가격 부담 완화와 동시에 생산 현장의 비용 압박을 낮추려는 성격을 띈다. 유류비, 교통비, 생계비, 생산비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고유가 국면에서 그 충격을 부문별로 쪼개 흡수하겠다는 접근이다. 결국 이번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 다수가 체감하는 유가 충격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대응을 지역 교통 물류 취약계층 산업 지원까지 한 번에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단순한 선심성 현금 지원이라기보다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방어선에 가깝다. 실제 효과는 향후 집행 속도와 지급 기준의 명확성, 사용처 안내의 구체성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 소득 기준만 볼 것이 아니라 거주 지역과 계층별 가산 여부, 지급 수단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이번 고유가 대책은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지원, 지역별 차등 지급, 석유 가격 안정장치, K패스 확대, 취약산업 보완을 한 묶음으로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집행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가계의 교통비와 연료비 부담을 낮추고 지방과 취약계층의 체감 손실을 줄이며 물류와 생산 현장의 비용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26년 고유가 지원 정책은 누가 얼마나 받는지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육아 충격을 어떤 방식으로 흡수할 것인지 보여주는 시험대다. 지원 대상의 폭은 넓어졌고 지역에 따라 금액 차이도 커졌으며 대중교통과 물류 지원까지 동시에 확대됐다. 관건은 이제 발표가 아니라 실행이다. 내 몫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소득 구간만 볼 일이 아니라 거주지와 가구 특성, 실제 사용 가능 매장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